인간은 결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명제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특히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한 사람을 어떠한 색깔, 어떠한 편으로 우겨 넣어서 아예 표를 붙여버리고 그 사람 전체를 하나의 성향으로 그렇게 단일화시키려는 시도들이 너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서 무척 안타깝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의 그간의 노력들을 보면 예를 들어 2017년 3월 10일 딱 2년하고 한 달 전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언론이나 또는 SNS나 또는 이곳 여의도 국회에서조차도 헌법재판관의 구성이 다수가 보수이기 때문에 결코 탄핵 심판은 내려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파대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뭐 그런 언론의 기사는 뭐 봤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셨죠. 네. 하지만 만장일치였습니다. 헌법재판관들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계신 그 무게와 의미를 명확하게 인식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고뇌에 찬 결정이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당시에 재판소 밖에서 여러 무척 많은 분들이 시위를 하시고 고함을 지르시고 또 여러 가지 충돌도 있으셨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려진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삼축인 입법, 사법, 행정은 이미 두 전직 대통령께서 현재 재판을 받고 계시는 정도고 그 전에도 여러 차례 그런 일이 있었고 특히 행정부의 주축을 차지하는 검찰의 신뢰는 땅에 떨어져 있고요. 저도 소속되어 있지만 입법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그나마 믿음의 한 축이었던 사법부마저 이 사법농단 사태로 인해서 설마 했던 것이 상당 부분 자료에 의해서 그 법적 판단이야 나중에 뒤로 미룬다 하더라도 어떻게 사법부가 국민의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할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그 재판에 대해서 다른 권력과 이야기를 나누며 마치도 다른 권력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인 것처럼 시사되고 있느냐. 그 자체만으로도 무척 엄중하고 충격적인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뭐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권력과 뼈대가 국민의 불신의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오직 어떻게 본다면 헌법재판소만이 그동안 사실 국민의 신뢰를 그렇게 훼손시킬 만한 문제들은 전혀 노동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뭐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어떻게 본다면 국민들께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지난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이전까지는 헌법재판소가 있는지 뭐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나랑 관련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잘 아는 분들이 많지 않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동의하십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는 그 탄핵 심판을 계기로 해서라도 헌법재판소의 중요성을 우리 국민 모두가 좀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얼마나 중요하면 재판관 한 분 한 분마다 매번 지명되실 때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이렇게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헌법재판소의 의미와 중요성 학술적인 이야기 뭐 법 전문 용어 이런 거 말고요. 중학생 정도 알아들을 수 있게끔 소신에 찬 설명을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흔히들 헌법은 법과 정치의 교차 영역이라고 합니다. 헌법은 모든 사태의 최종적인 준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방향을 정해줘야만 나머지 그 모든 국가기관이 제 갈 길을 찾아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국가를 사람으로 치면 헌법재판소는 뇌에 해당된다. 이렇게까지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뭐 네. 심장이라고도 볼 수 있고 심장이라고도 볼 수 있고 최후의 맞아. 헌법재판소가 죽으면 대한민국이 죽는 거네요. 헌법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이 죽으면 대한민국이 죽는 거죠. 네. 네.
헌법재판소가 최초에 탄생한 것은 1960년이죠. 네, 그런 거 네. 같습니다. 네. 4.19 혁명으로 국민들께서 독재 권력을 쫓아내고 네. 우리가 주인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민 한 명 한 명이 주인이지 대통령이나 일부 권력자들이 주인이 아니다. 이런 외침 속에서 이것을 지켜줄 수 있는 게 누구냐 도대체. 정치 권력은 다 자기들 입맛에 맞게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이익 챙기려고 하고 권력을 탐유하고 법원마저도 믿지 못하겠고 헌법재판소란 기관이 제발 헌법 지켜달라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고 4.19의 혁명의 그러한 소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헌법재판소가 폐쇄됐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개헌에 의해서. 네. 군사독재 정권에 의해서. 그렇죠. 네. 언제 다시 살아났습니까? 그 9차 네, 9차 개헌. 네. 1987년. 네. 그때 역시 4.19에 못지않은 국민들께서 안 되겠다. 그동안 역대 군사 독재 정권이 박정희, 전두환 이어지는 18년, 7년 이어지는 기간 동안 헌법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그 당시 개헌들은 모두 국민의 뜻이 아니라 독재 권력의 뜻에 의해서 마음대로 개헌이 이루어진 거 아니었습니까? 안 되겠다. 또다시 헌법재판소가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